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도전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투자할 돈이 없어서 뛰어들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부동산 카페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눈에 쏙쏙 박히는 칼럼을 남기면서 인기를 끌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부동산 아저씨님이십니다. 부동산 아저씨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 김병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책도 나오셨더라고요. 저희가 네네네. 사실 섭외하기 전에는 책 나오신 줄 몰랐어요. 네네. 노란 표지가 이쁘던데 제목이 뭐예요? 돈이 된다 부동산 대백과라는 책인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그 기본 지식을 A에서 Z까지 다 담으려고 노력했던 책이었습니다. 예, 그간 올리신 글을 좀 봤더니요. 네네. 약간 흑수저 출신이지만 네네.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에 성공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네. 이런 말을 들으면 에이, 그래도 여윳돈이 있으니까 응?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 맞습니다. 처음 투자를 할 때요. 네네. 얼마만큼의 시드머니를 갖고 시작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제법 있습니다. 아직도? 그럼요. 첫 네. 투자가 2005년도, 아니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이었는데요. 재개발 예정집 13평짜리를 8,500만 원에 매매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매매가가 8,500만 원인 집을 6%로 6천만 원을 받아서 매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자마자 보증금 1,500에 월세 45만 원에 임대를 놨습니다. 실제 들어간 돈은 한 1,400에서 한 1,500 정도인데요. 그 집을 제가 한 3년 정도 그 정도 보유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한 다음에 1억 3천 정도에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예전이긴 하지만 지금도 잘 찾아보면 소액으로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좀 솔깃한 부분이 생겼어요. 네네. 종잣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때 이 네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부동산 구입 경험이 없는 분들이요. 네네. 이 대출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그렇죠. 대출 받으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아시고요. 맞습니다. 빚 같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돈을 다 모아서 빚 없이 대출 없이 집을 사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았다고 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활용해서 집 사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제가 중개업을 한 2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요. 제 경험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놓고 보면요. 이자를 낸 금액보다 집 가격이 올라간 시세 차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하신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남는 이득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요. 그럼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바로 네. 강제 저축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네, 왜냐면 네. 이게 왜 강제 저축이 되냐면 네. 대출을 받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원금을 상환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대출받았던 원금이 오롯이 내 돈이 되기 때문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게요. 네네. 집을 살 때 사실 가장 큰 빚을 지잖아요. 맞습니다. 생애 최초로. 네네. 딱 빚을 지면 처음에 네.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확 갚더라고요. 네네네. 그냥 허리띠를 졸라 매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오, 네.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네네네. 그냥 빚을 그냥 후딱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갚아버리시기 때문에 네. 집을 네네. 사는데 들어가는 강제저축, 대출은 저는 참 장려하는 편이에요. 네네. 자, 그럼 장점 두 번째 네.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맞아, 겁니다. 맞아, 네. 맞아. 내 명의로 된 집이 생기고부터는 주변의 시세는 어떤지 또 개발 호재는 있는지 정부 정책은 어떤지 이런 거 평상시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뉴스에 흥미가 생기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관심이 갖게 되고요. 그 관심이 나도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이런 욕심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런 욕심이 생기면 방법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 어렵지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주택을 되도록이면 조금 젊은 나이에 빨리 마련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에 진짜 관심이 많잖아요. 2030 세대 젊은 분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청약 포기 세대다 이러면서 안타깝습니다. 네, 집 사는 걸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신 분들께 꼭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제가 네.
개인적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이 대학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음.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대학생들, 20대 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거 목적에서라도 1주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을 사거나 이제 집 사는 것을 포기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신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값이 비싸서 음.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없죠. 집 예. 사는 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서울의 새 아파트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소득으로 지금 자신이 원하는 집을 한 번에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결코 집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주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라도 그런 집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이 더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고 원하는 집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병행하신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자신이 사고 싶은 집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또 관심 있게 봤던 게 뭐냐면 네네. 아내분과 함께요. 네네. 꾸준히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네. 꼭 소형 아파트는 콕 집어서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뭐 다른 것도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요. 네. 신혼 초기 때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소형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1년 동안에 근로소득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을 한번 따져보니까 3천에서 한 4천 정도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축액이요? 네네네네. 예. 그러면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축했다는 생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해놓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형 아파트 투자에 관심을 갖고 이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한동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진 돈이 이제 크지가 않다 보니까 물론 뭐 서울이라든가 뭐 인기 지역에는 투자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 서울로 출퇴근이 1시간 이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를 이제 소형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매입한 아파트들이 1호선 라인으로 뭐 신도림이라든가 네네. 예, 종로 쪽으로 이제 직장이 가깝게 출퇴근이 가능한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물론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인기 지역처럼 매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요가 꾸준하게 받쳐주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다 보니까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의 그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의 자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네. 동기부여가 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고 네네. 또 시드가 적거나 이제 네네. 좀 젊은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요. 네네. 어떻게 목표를 세면 좋을지 이제 팁 좀 가르쳐 주시면서 아. 오늘 편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네. 뭐 예비 투자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공부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재테크는 결국은 실천으로 옮겨져야 맞아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에 대한 기본 공부만 됐다고 하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필드로 나오셔서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쓰려서 외면하고 계시진 않았나요? 무작정 포기하기보다는요. 지금 내가 위치한 상황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파악해보고 실천해 나갈 때 기회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